예, 월배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학기 정리 세 번째. 이번 시간에는 서술 문제도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한 단원을 다루게 되죠.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4, 5, 6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배신과 전쟁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하게 얽히는데 역사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갖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스토리를 따라서 잘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좀 복잡하게 여겨지는 일들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요거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4세기는 어느 나라 전성기인가 하면은 백제의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고구려 백제의 전성기에 따른 모습들 살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신과 전쟁이라고 했는데 배신하면은 제일 큰 배신은 신라의 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세기 이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 관산성에서 성왕을 죽인 사건, 그 관산성 전투 에피소드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한번 좀 배신하면 신라의 배신이 제일 크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이게 4세기 백제 전성기의 지도 모습입니다. 여기가 한강입니다. 여기가 한강, 여기가 남한강, 여기가 북한강.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로 이제 한강을 가게 되면 차지하면은 중국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으니까 한강이 참 중요합니다. 한강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백제가 그러니까 한강이 흐르는 한성, 여기가 이제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죠. 여기 이제 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항해도 일대인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평양성인데 한반도에서 이렇게 톡 들어가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대동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평양인데 여기는 고구려 수도죠. 여하튼 여기가 백제, 여기가 이제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는 이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서 황해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백제의 전성기 때 죽은 고구려 왕이 고국원 왕이죠. 이때 고구려의, 그러니까 백제의 전성기는 고구려의 곧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구려에서 내려온 소선호,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소선호와 온조가 여기 절본, 국내성, 압록강 요쯤인데 여기에서 이까지 내려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백제를 세운 세력은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버리고 이까지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향을 잃었다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고주몽 세력에게. 그러니까 소선호와 온조는 계속해서 고향을 이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제는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 근초고왕 시기 백제가 먼저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그 4세기 백제가 먼저 이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데 왜? 한강이 있으니까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 사람 많죠. 농사 잘 되죠. 돈 많죠. 외교가 잘 되죠. 그러니까 백제가 전성기가 먼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잘 나갈 때는 여기 왜 칠지도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요서, 여기가 요한데 요서, 여기 산둥,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있는 황해도 일대를
빼앗기도 합니다. 고구려의 위기이죠. 예, 요 건초고왕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고구려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소수림왕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백제를 바로 안 쳐들어가고 일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런 세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요런 세 가지 일들을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왜 해야 됩니까? 한번 적어봐야 되죠. 태학은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했다. 요렇게까지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양성했다.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여. 왕이 곧 뭐다? 왕이 곧 부처다. 왕이 곧 부처니까, 왕이 곧 신이니까 다 모두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 율령은 법입니다. 반파의 통치 조직, 그러니까 전부 다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이렇게 왕권 강화, 그 다음 시스템 정비가 되니까 4세기 소수림왕의 정책 때문에 5세기는 이제 고구려가 뭐가 시작되느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기죠. 5세기는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 요렇게 됐다. 그리고 고구려는 한군형 기억납니까? 싸우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독립투쟁이죠. 한군현은 어떤 놈들입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4개의 군현이죠. 4개의 군현. 이 4개의 군현과 싸우는 과정에서 전쟁국가로 고구려가 처음에 성장하게 되죠. 그 기초가 되죠. 기틀이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4세기 소수림왕 때문에 고구려는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전성기를 누리는 첫 번째 왕, 광개토 대왕. 여기 광개토 대왕 비석입니다. 사람 크기에 한 2배, 3배, 한 4배 가까이 되겠네요. 누가 세웠겠습니까? 그 아들이 세웠겠죠. 장수왕이 아들이죠. 자, 광개토 대왕이 먼저 한 일은 거란을 정벌합니다. 거란을 정복을 해가지고 우리 그 고구려 백성 중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멋진 광개토 대왕이죠. 그리고 보병, 그를 기병, 말탈기. 그러니까 건넌 병사와 말탄 병사 5만 명. 여하튼 보병과 기병을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며 김해의 금강가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야, 아작을 냅니다. 요런 내용이, 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 비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총글, 이때 이제 고구려의 군사들이 이 신라에 들어오는데, 이 그릇, 요 호우총, 여기에 광개토 대왕 이름이 있거든요. 이 그릇을 갖고 내려옵니다. 신라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호우총이라는 무덤에 신라 경주 지역 호우총이라는 곳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릇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알리고 있느냐? 예, 신라에 처들한 그리고 가야까지 아작. 그러면은 김해의 금강가야가 초기 가야 연명을 주도했거든요.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 피해를 입지 않은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다 기억해야 됩니다. 광개토 대왕이 한 일. 왜 선생님이 이거 굳이 사진 냈겠습니까? 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 장수왕 시기.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장수왕 시기인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가 한강 아닙니까? 한강, 남한강, 북한강, 한강. 여기를 지금 누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수왕이 한강을, 백제의 한강이 흐르는 한성을 뺏어버려. 백제의 수도, 첫 번째 수도가 한성입니다. 왜 한성이겠습니까? 무슨 강이 흐르니까? 한강이 흐르니까. 장수왕이 한강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내렸습니다. 예, 남진정책, 남쪽으로 내렸죠. 그리고 한강을 뺏었죠. 백제 수도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제의 계로왕은
죽게 됩니다. 장수왕에게 죽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왕비도 죽고요. 왕자들도 죽고요. 거의 뭐 백제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해야 됩니까? 백제는 수도를 5세기 때 수도를 의해야 됩니까? 장수왕이 수도를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수도를 옮겨야 되겠죠. 어디로? 웅진. 오늘날에 어딘가 하면은 오늘날의 수도 공주. 웅진 여기 바로 밑입니다. 여기 바로 밑으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웅진 시기에 동성왕은 신라의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합니다. 2차는 신라 그 귀족 그 높은 1등급 벼슬입니다. 벼슬 그 이름은 비지입니다. 비지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귀족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신라와 혼인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유명한 무슨 동맹? 지금 선생님 사진 때문에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신라, 쟤는 백제. 그러니까 이제 동성왕은 신라와 군대와 함께 고구려에 전쟁을 하겠죠. 예, 요거 꼭 좀 웅진에서 동성왕이 한 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진에서 마지막 왕은 이 무령왕이 있습니다. 이때는 5세기가 아니고 6세기 초반인데 지방에 담노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방에 담노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자신의 아들들 왕자를 보냅니다. 왜? 그러니까 무령왕은 자신의 믿는 아들인 왕자들을 담노에 보내가 지방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누구와 전쟁하겠다고? 지방 백성들을 군대에 보내서 고구려에 저항하겠다고. 이렇게 동성왕은 이렇게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6세기 가면은 나제 동맹이 깨지죠. 누구 때문에? 신라의 누구 때문에? 진흥왕 때문에.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에 6세기 가면은 누구를 죽입니까? 성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머선성 전투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그렇게 되면은 신라의 동맹은 우회됩니까?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깨집니다. 약 100년간의 동맹이 깨집니다.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요거 4세기, 5세기 지도 모습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제 6세기 신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세기는 신라가 잘 나갑니다. 이때 이제 전성기 차례대로 왕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6세기 지정왕, 법흥왕, 마지막에 이제 6세기 마지막이 중요한 왕이 이 진흥왕이죠. 근데 진흥왕이 이제 한강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진흥왕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에는 소수림왕이 있었다면은 신라에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둘이가. 그러면서 이제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지정왕은 뭐 했느냐? 순장금지. 살아있는 사람 죽이지 마라. 왕이 죽었다고, 권력자가 죽었다고 순장시키지 마라. 차라리 일시키는 게 낫다. 예. 우상국,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우상국, 울릉도 독도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국가 이름을 신라라고 하고 지배자의 호칭을 마리간에서 왕으로 합니다. 한 가지, 예. 요때 신라에 침입한 요때 그랬는데 요때 신라 왕은 누구인가 하면은 뇌물 마리간입니다. 마리간. 예, 뇌물 마리간 시기입니다. 요 이제 뇌물 마리간부터 신라는 김씨에 의해서 왕이 이제 세습되죠. 네. 이제 지배자 호칭이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흥왕, 김해 금강가야 멸망시킨 이때 세력은 언제 누구의 공격으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의 공격으로 김해 금강가야는 세력이 약해졌고 이때 이제 김해 금강가야가 법흥왕 시기에 이제 멸망됩니다. 이때 이제 김해 금강가야 중에서 유명한 장군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 김해 금강가야 출신입니다. 2차돈 순교로 불교가 이때 공인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신라는 이제 전성기. 자, 여기에 신라의 전성기인지 우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한강을 차지했죠. 그리고 여기 함경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고구려 수도 평양인데 고구려 큰일 났죠? 자, 요거 중요한데 잘 한번 봅시다. 신라에서 한강을 차지한 왕은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은 혼자서 한강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6세기입니다. 백제의 성왕 하면 떠올릴 이름은 예,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백제의 성왕은 이때 이제 일시적으로 한강을 차지했으나 신라에 뺏기고 관산성 전투에서 죽은 예, 비운의 왕이죠. 국가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진흥왕은 이제 가야도 없네요. 가야도 이제 진흥왕이 완전히 망하죠. 여기가 이제 웅진에서 부여, 오늘날의 부여, 정확 그 당시로는 뭐라고 불렸는가 하면 사비. 예, 백제의 성왕은 이렇게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때 6세기 진흥왕 시기 때 성왕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 이름은 남부여로 고치고 부여 개성의식으로 백제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백제의 비운의 왕입니다. 여하튼 진흥왕은 이런 일을 했던 사비로 수도를 옮겼던 이런 일을 했던 성왕과 손잡고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여기 남한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성왕을 관산성 전투에서 죽이고 한강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나제 동맹이 깨집니다. 결렬은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백제 백성이라면 의하겠습니까? 백제 백성이라면은 의하겠습니까? 성왕의 복수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백제의 마지막 왕이 훗날 의자왕인데 의자왕 시기까지 끊임없이 백제는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결국은 의자왕 시기에 김춘추의 딸 고타소까지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합천 그 대하성까지 공격해가 왜 백제는 의자왕 시기까지 김춘추의 딸까지 왜 죽이겠습니까? 누구의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바로 성왕의 복수를 하고 싶겠죠. 누구한테 죽은? 이 진흥왕한테 죽은. 백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는 되죠. 여하튼 진흥왕 시기에 신라는 드디어 한강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를 붉은색이네요. 그리고 밑줄을 껐네요. 요거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연결 통로를 잘라버려 삼국의 주도권을 확립하였다 같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런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한강을 다시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예, 그대로. 자, 그 다음에 기념으로 신라 진흥왕은 한강을 차지한 기념으로 북한산 순수비를 또 세웠고요. 이때 이제 화랑도를 통해서 진흥왕은 인제를 이제 양성하게 되고 고령의 대가야까지 장악해가 낙동강 서쪽을 이제 가야 연맹은 끝납니다. 지도에서 드디어 가야 연맹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신라는 고조선 멸망 뒤 고조선 일부 세력이 박혁거세 세력이 경주 지역 세력과 연합하여 세운 국가가 신라죠. 그리고 연맹왕국 시기 신라는 박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씨가 왕위에 오를 때는 이제 뇌물마리간 때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온달 장군 요 시험 나옵니다. 온달 장군의 죽음. 한강을 빼앗긴 온달 장군은 고구려는 590년인데 545년에 대충 뺏기게 되는데 6세기 중엽에 이제 뺏기게 되는데 6세기 중간에 그 고구려는 귀족들끼리 싸웠거든요. 그래가 고구려가 힘이 없었는데 그래가 일단 한강을 뺏긴 고구려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온달 장군이 신라에게 뺏긴 한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신라와 전쟁을 벌였으나 온달 장군은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6세기가 끝나갈 무렵인데 만약에 이때 고구려가 마지막 왕이 7세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마지막 왕은 보장왕인데 만약에 신라에게 한강을 뺏기지 아니며 만약에 이때 온달 장군이 한강을 찾았다면은 7세기 668년 보장왕 시기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구려의 자절 한강을 잃었다라는 온달 장군 이야기 평강공주와 함께 살펴봤었죠. 근데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서상규라는 이름 검색해가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눌러서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2번, 3번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